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서울에 사는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멋진 사람과 행복한 결혼을 꿈꾸죠. 저 역시 결혼할 때는 제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멋진 남자와 잘 맞는 결혼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 제가 인터넷에서만 보던 사기 결혼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속일 수 있는지 저는 인생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홀가분하게 정리한 상태이지만 이혼 과정은 참 힘들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고명딸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가정 환경이 부유한 편이라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압박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밝고 예쁘게만 키워주셨죠. 오빠는 둘 있는데 큰오빠는 의사이고 둘째, 오빠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미다를 졸업해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조그만 화실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여행지에서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여름, 겨울은 당연하고 틈틈이 짧은 일정도 자주 다녔어요. 28살 여름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이직 준비 중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친구와 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한 달 친구는 일주일을 머물기로 했죠. 마침 엄마 지인이 괌에 거주하고 계셔서 엄마 친구 집에서도 며칠 묵기로 했고요. 그런데 편히 쉬려고 떠난 여행지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던 여행지라 관광은 많이 하지 않았고 주로 쇼핑을 즐기고 호텔과 해변에서 수영을 즐겼죠. 그리고 저녁이면 쇼핑몰 근처에 가거나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근처에 저녁마다 갈 때면 늘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재밌는데 자꾸 눈이 마주치니 저도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장한 체격에 적당히 그을린 피부 짙은 눈썹과 호감 가는 얼굴형의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마주치는 건가 했지만 괌에서 지내는 내내 하루 걸러 하루 가던 배서 자꾸 마주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가게에서 파티를 하는데 친구와 함께 있는 제게 다가와 한국인이냐면서 묻더군요. 친구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지만 분위기에 취해서일까요?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괌에 살고 있는 김유찬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여행 일정 동안 가끔 에스코트 해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건넸고 거기에는 무슨 회사의 펀드 매니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과 신원이 확실하니 저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민폐가 안 된다면 부탁할게요. 그 사람은 너무나 젠틀하게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누가 봐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싫지 않았어요. 멀쩡한 외모에 한국말로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말하며 관심을 표하는데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처럼 남자에 대한 경계심 없이 외모 하나 멀쩡하다고 사람을 믿어버리는 여자가 사기꾼들이 찾는 호구구나 싶었어요. 제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그 사람과 거의 매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은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면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저 또한 싫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일 때문에 한국에는 들어간 지가 오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쯤에는 떠나기 싫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어버렸어요. 돌아가는 일정을 미룰 수는 없었기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제가 괌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5개월간 장거리 데이트를 하던 중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제 대답은 당연히 예스였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지만 저에게 다정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니 별로 문제될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와 결혼하자고 말을 한 후부터 이상하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바보같이 전 결혼할 사람이니 상관없다 싶어서 카드도 주고 현금을 찾아 쓰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그랬나 싶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돈을 빌려간 핑계도 다 거짓이었죠. 어찌됐든 그때는 결혼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저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의견이라면 항상 존중해 주시던 부모님이 생각보다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연애를 더 하겠다는 건 엄마도 안 말릴 거야. 근데 결혼은 엄마 생각에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어. 그 사람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도 많잖니. 지금 결혼부터 서두를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사람 만나보고 알아나가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시키는데 신종하고 싶으셔서 반대하시는 거야. 아직 만나보기 전이니 모르겠다만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서두른다 싶어. 엄마 딸 바보 아냐. 내가 설마 나쁜 사람도 구분 못하겠어. 나 사람 볼 줄 알아. 이렇게 장거리 연애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미루지 말고 하는 게 더 아끼는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아빠 설득 좀 해줘요. 저는 반대하시는 아빠를 설득했고 마지못해 아빠는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들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며 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 저희 부모님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직장이 너무 바빠. 일주일씩은 장기 휴가를 내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결혼 준비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는 건 결혼 일정 잡고 나서 괌에 좀 일찍 들어와서 하는 걸로 하자고 했죠. 오빠, 당신 부모님한테는 언제 인사드릴까? 다음 주에 들어갈 때는 인사시켜 줄 거지.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 이번에 너 들어오면은 인사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더라. 너 만나면 정말로 좋아하실 거야. 긴장된다. 오빠는 너무 걱정 마. 우리 부모님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결혼을 결정하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겸 그 사람의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저는 한 번 더 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받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더군요. 거기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흔히 본 듯한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생각보다 조금 고생을 하신 얼굴로 보여 의외였죠.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연애할 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저를 보시고는 활짝 웃으시면서 앞으로 아들 잘 부탁한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둘이 좋아하는 결혼이니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하라며 예단이나 예물 같은 허례허식은 하지 말자고 하시더군요. 에오이. 저는 어머니가 참 합리적이고 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들 시집 보낼 때 혼수며 예단이며
시댁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많은데 어머니는 그런 건 둘이 알아서 하고 처가 쪽에 맞춰 드리라면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제 얼굴만 보고 결혼식 때 보자며 돌아가셨습니다. 전 솔직히 남편 부모님 집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제가 무작정 가자고 할 수 없어 그냥 잠자코 있었죠. 아무튼 그때는 괌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난 후 예식장을 잡고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 직장이 해외에 있어 한국에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아 한번 움직이려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괌에서 하기로 했죠. 가족들만 초대해 간소히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집안은 어머니만 계신지라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예물이랑 예단 없이 괌에서 지낼 아파트 렌트비를 대해 주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이 괌에 오셨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어둡고 음침하고 믿음이 안 간다고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펄쩍 뛰면서 이미 식장까지 잡았는데 뭔 소리냐며 그만 좀 반대하라고 울면서 아빠에게 화를 냈고 아빠도 속상하신지 마음대로 하라며 포기한 듯 말씀하셨죠. 지금 생각하니 그때 아빠 말 들을 걸 엄청 후회가 되네요.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보는 걸까요? 참 신기합니다. 제 고집대로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해 괌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쪽에서는 우리 가족과 오빠네, 부부와 조카만 참석해서 인원이 적었지만 남편 쪽도 시어머니와 오빠 친구 몇몇만이 참석한 아주 작은 웨딩이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 날 처음 만나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은 결혼식 후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괌에 남아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괌에서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자꾸만 가져가더군요. 사실 결혼 전 저한테 가져간 돈도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었는데 그 돈도 아직 갚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급하다고 하길래 이유도 묻지 않고 빌려준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곧 돌려준다고 했고요. 오빠 지난번에 내가 준 돈 그거 언제 줄 거야? 급하다고 가져갔는데 그거 엄마가 나 비상금으로 주신 돈이야. 당장 받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일부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답답해서 못 자. 그분 가족이 급하게 수술을 하느라 그랬어.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말야. 지금 당장 갚는 게 좀 어려운가 봐.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계속 얘기해 볼게.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솔직히 결혼 전 가져간 돈과 합치면 5천만 원이 다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돈은 받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뜯기고 말았죠. 결혼했으니 내가 남편 월급을 관리하고 싶다. 하니 때가 되면 다 준다면서 저한테는 절대 자기 수입을 오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아한 점이 많았지만 미련하게도 저는 다 그냥 넘어가 줬죠. 제가 불만을 얘기해도 남편이 너무 다정다감하게 저를 살살 달래줘서 정말 남편을 믿었던 거죠. 괌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2달 정도 지나니 저도 생활이 좀 심심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쇼핑도 했지만 슬슬 나도 뭔가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한국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한국으로 곧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잘 됐지? 뭐, 당신도 여기 생활 너무 심심하지 않아? 근데 나도
한국 간 지가 오래라. 집 시세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네. 당신 알다시피 내가 집 살 돈이 없거든. 당분간 전세나 월세로 지내야 할 텐데 집 알아보는 건 당신이 좀 해줄 수 없을까? 남편은 한국에 발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낼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돈이 없으니 걱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번다는 펀드 매니저인데 왜 몇 년 동안 일하면서도 돈을 많이 못 모았는지 좀 의아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생활비를 들여서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가면 나는 좋지. 너무 잘 됐다. 지금 들어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당신도 길게 보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게 좋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계시고, 집은 걱정하지 마. 실은 부모님이 내 앞으로 해주신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오빠는 걱정 안 해도 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니 저도 마냥 기분이 좋기만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하는 새 삶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어떻게 해? 자식이라곤 당신뿐인데 당신이 훌쩍 나랑 가버리면 어머니 서운하지 않겠어? 아니면 어머니 만나서 한국 같이 가시자고 말해볼까? 나는 정말 상관없어. 저는 혼자 남으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식 후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보인 것 같아 인사도 드릴 겸 어머니 댁에 찾아가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쩔쩔매며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이미 말씀드렸고 한국에 가도 아무도 없다면서 여기 남길 바라신다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행을 가셔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길래 좀 이상했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친정 부모님께 한국행을 말씀드렸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집 문제랑 살림살이를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는 괌에 렌트한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편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퇴근하고 오면 몸에 담배 냄새가 항상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회식 같은데 참석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주 바빴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 상가의 화실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과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의 화목한 가정으로 지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살갑게 대하는지 어쩔 때는 저 없이 남편이 혼자 저희 아빠를 모시고 산에도 가고 사우나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신경 써주는 남편이 그냥 고맙기만 했죠. 친정 아빠는 살가운 사이가 좋으신지 제가 타는 차까지 바꿔주시며 사위 타고 다니라고 주셨어요. 남편이 사람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해서 저렇게 어른한테도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 사위를 보고 탐탁지 않아 했던 게 미안하다고까지 하셨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장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충 여의도 어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가끔 남편이 퇴근하면 회사 근처에서 밥을 같이 먹고 싶어 전화하면 남편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밖에서 마주치는 게 싫다나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거나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건 아니었고 괌에 계신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야 해서 많이 못 줘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충분히 있기도 했고 제가 사고 싶은 건 고민 없이 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버는 돈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펀드 매니저라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구나 하고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살았는지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결혼하면서 이상한 점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남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정말 저 미련하죠.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뜻밖에도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소식만 전해 듣고 연락 한번 못 드린 게 죄송해서 잘 지내시냐 인사를 건네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아가 내가 실은 한국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연락을 미리 못했다.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연락해봤어. 니들 신혼집 궁금한데 엄마가 한번 가서 보고 싶구나. 며칠 후에는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어떠니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주소 남겨드릴게요. 호텔로 택시 보낼 테니 타고 오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니 연락에 놀랐지만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말에 흔쾌히 오시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계시는 숙소로 택시를 보내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오신 어머니는 집안의 가구며 살림살이들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구나 하시면서 집이 자가인지 누구 명의인지 친정 부모님은 댁이 어디신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해 드리고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까부터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이 제가 어머니가 오셨다는 문자를 받는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응, 오빠, 아까 전화 왔는데 어머니 이미 이틀 전에 한국에 오셨다는데 당신 몰랐던 거야. 우리 사는 거 보고 싶으시다길래 지금 우리 집에 계셔. 바꿔드릴까? 아니, 여보, 내가 일 마무리하고 지금 빨리 집에 갈게.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1시간도 안 되어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도 미리 안 주시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집사람 당황스럽게 저한테라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미안해. 아들 엄마가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겼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분간 한국에 좀 있을 일이 생겼는데 며느리만 괜찮으면 같이 좀 지내면 어떨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나도 남들 다 누리는 며느리 호강 한번 받아보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같이 지내자니? 싫어요. 그건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왕에 오셨는데 일단 당분간 지내는 건 괜찮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저 생각해서 그러는가 본데 저 괜찮으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남편은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아무 연락 없이 불쑥 오신 것 때문에 언짢아 하는 줄 알고 얼른 그 냉랭한 분위기를 풀었죠. 사실 놀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갑자기 연락 온 시어머니가 당분간 같이 살자니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남편 반응을 보니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해서 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내실 방도 잘 준비해 드렸죠. 여보,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해서 다시 돌아가시라고 할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오신 건지 참 내가 당신 없을 때 잘 얘기 나눠 볼 테니까. 당신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보, 난 괜찮으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남편은 출근한다면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볼 일이 있으시다면서 남편이 나가고 얼마 후 외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은 들어와서 어머니랑 인사도 하지 않고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할 때쯤 나가셔서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군요. 근데 어머님이 저에게 아가 내가 여기 있으려니까 당초에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련다.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쇼핑을 좀 하고 싶은데 내일 어떠니 어머님이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에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전 다행이라 생각했죠.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내일 제가 백화점 모시고 갈 테니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골라보세요. 어머니 평소에 뭐 필요하셨던 거 내일 다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다음 날 어머니와 아침 일찍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백화점을 가자마자 명품관을 훑어보시고는 가방, 신발, 스카프를 차례대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할 때쯤에 지갑을 한번 꺼내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시길래 제가 다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쇼핑한 게 그날만 500이 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전했어요. 그런데 펄쩍 뛸 줄 알았던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여보, 일단 사달라는 대로 다 사드려. 일단 당신 카드로 좀 긁고 나중에 내가 돈 줄 테니 해. 달라는 대로 그냥 해. 그래, 알았어. 근데 어머니 좀 너무하신다. 당신한테 생활비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실 줄은 몰랐어. 저는 남편 말을 알았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돈을 그렇게 사치품을 마구 사달라 하겠습니까? 정말 이상했지만 남편이 그러라고 하니 일단 할 수밖에요. 어머니는 그 후에도 화장품이며 영양제며 쇼핑을 잔뜩 하시고는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오늘은 니들 집에서 안 자고 호텔에서 잘 테니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자. 내가 며느리 덕에 있나 봐. 이렇게나 선물을 많이 받고 고맙다. 아가 잘 숨아. 얘 어머니 지내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한사코 그냥 가시겠다면서 택시에 물건을 잔뜩 싣더니 사라지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지만 이상하게 눈뜨고 코 베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날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다시는데 남편은 이제 어머니 안 오실 거라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마치 앞으로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을 내미니 한숨을 푹푹 내쉬길래 일단 지금 힘들면 나중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씻겠다면서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후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날이 제일 충격적인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실을 오픈하고 제 친구가 제 화실로 놀러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 맛있는 걸 먹기로 하고 맛집에 가기로 했죠. 친구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어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대기까지 해야 하는 식당이었는데 한참을 기다려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려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놀라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마주보고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어머니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옆에 있던 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당황한 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아유,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더 이상은 말 못해 하고 뛰쳐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밥이고 뭐고 일단 친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어머니를 따라 쫓아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건지 알아야 했죠. 저는 도망치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체 어머니가 왜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덜덜 떨며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하니 포기한 듯 저한테 사실을 털어놨는데 모든 사실을 듣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씨. 실은 내가 아가씨 남편과는 모르는 사이야. 나는 잘못 없어. 다 아가씨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이야. 실은 아가씨 남편이 나를 시어머니 역할로 고용한 거야. 괌에 있을 때 아가씨 만나는 날하고 결혼식 날의 역할 대행하는 조건으로 말이야. 근데 아가씨 남편이 내가 한 일에 비해 생각보다 돈을 적게 주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아가씨 집에 가서 갱판 한번 부린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 고소하거나 그러지 말아줘요. 부탁이야. 내가 다 말했으니 그걸로 된 거지. 역할 대행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그럼 남편이 이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속이고 나와 결혼을 했다는 건데 대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줌마, 저한테 뜯겨간 물건들 다 돌려주세요. 안 그럼 바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저한테 전부 다 말하세요. 그럼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줄게요. 나도 아가씨 남편에 대해 자세한 건 몰라. 그냥 나도 괌에서 잠깐 동안 한국 식당 일 하면서 본 게 다거든. 근데 아가씨, 남편 펀드 매니저는 아냐? 내가 알기로 괌에서 프리랜서로 가이드 하면서 팁도 받고 그러면서 산 걸로 알아. 그 애는 나도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다 말했으니 나 고소는 하지 마. 부탁이야. 아가씨 정신이 멍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나와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오늘 알아낸 사실을 다 말할까 했지만 일단 모른 척하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괌에 잘 도착하셨대. 연락도 안 받으시고 해서 당신이 전화 좀 드려봐. 내가 나중에 연락 드려볼게. 태연이 대답하는 남편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변호사인 오빠를 만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바로 사람을 써서 남편 뒷조사를 시키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결혼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면서 굳게 맘먹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추악한 모습을 알게 될 수 있다면서 이혼할 각오를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되고 제가 말로만 듣던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펀드 매니저는커녕 한국에서 대학도 졸업 못한 고졸 출신이었어요. 부모는 남편이 어릴 때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다가 집을 나와 이 일 저 일을 했는데 놀라운 건 호빠라고 남성 접대부 술집에도 3년간 다녔고 여자와 동거까지 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해외까지 나가게 되어 가이드 일을 해왔던 거였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매일 출근한 곳은 어이없게도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성인 게임장이었습니다. 저와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실제 모습에 대해 알게 되자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인 남편과 살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짐을 대충 싸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내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속인 사람인데 강심장은 못 되는지 제 말을 듣고는 손까지 떨더군요. 당신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내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접근한 거지? 계속 이렇게 살면서 내 뒤통수 치려고 한 거야. 아니야. 여보 괌에서 당신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그 술집 사장 말 듣고 부잣집 딸이라길래 접근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나 당신 진짜로 사랑해.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어. 우리 아기 낳으면 다 털어놓을 생각이었어. 어이가 없다. 아이,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 알아. 이건 범죄야.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당신 부모, 당신 집, 당신 나온 학교랑 직업까지 전부 다 거짓이잖아. 출근한답시고 다닌 데가 게임장이더라. 여보, 나도 어릴 때 불쌍하게 컸어. 사실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지. 내가 머리가 나빴던 건 아니라고.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 나중에 보여줄게. 수익도 잘 나오고 있어. 당신 생활비 더 줄 수 있다니까. 나중에 보여줄 거 없어. 지금 내 눈앞에 보여봐. 당신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 같아. 못 믿겠어. 남편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대박이 날 거라면서 수익 나면 저에게 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당장 내 눈앞에 까보이란 제 말에 머뭇머뭇하며 핸드폰을 내미는데 그걸 보고 저는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마이너스 47% 주식 투자를 해봤어도 저런 손실률은 처음 봤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 돈을 4천이나 넣어놨는데 그나마 반토막이란요. 남편은 코인은 금방 회복한다면서 하루 만에 100% 넘게 뛸 수도 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개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나한테 생활비도 많이 못 주는 사람이 이런 큰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제가 코인에 투자한 돈에 대해 계속 추궁하니 마지못해 털어놓더군요. 장인어른이 주셨어. 내가 투자하는 펀드에 넣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주신 거야. 매달 수익 나면 드리기로 한 거고, 다음 달부터는 진짜로 드리려고 했어. 저한테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저 모르게 친정아빠 돈까지 빌려 코인에 넣었던 거였죠. 손실이 나고 있으니 당연히 아빠한테 한 푼도 못 갚았을 테고요. 이혼하자. 아니, 이 결혼은 취소야. 당신 처음부터 날 속이고 결혼한 거니? 사기나 마찬가지고 나한테 당신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 나 만나기 전에 나한테 했던 수법으로 여자 많이 만난 거 다 알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이미 혼인신고도 다 했는데 이혼하는 게 뭐. 쉬워. 내가 절대 못해. 이혼 안 해주겠다면 내 방식대로 해야지 별 수 있겠어.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 거 잊은 거 아니지. 나랑 결혼한 거 다 내 돈이랑 우리 집 재산 보고 한 거잖아. 당장 나가 지금 안 나가면 바로 우리 가족들 다 부를 거야. 가족들 앞에서 무서운 꼴 당하고 쫓겨날래? 지금 순순히 나갈래? 저는 남편을 짐과 함께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사위가 속여온 걸 아시고는 대노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면서 아예 감방에 쳐넣어 버리겠다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그러게 아빠가 처음에 결혼 말릴 때 좀 신중했어야지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이게 뭐냐? 그래도 일찍 알아내서 다행이지. 더 살았으면 이 재산 서서히 뜯어내려고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만하길 다행으로 알고 힘들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렴 아빠의 위로에 눈물이 나더군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하게 느껴지던지요. 이렇게 계속 미련하게 있을 순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최대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이런 사기 결혼 같은 경우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학력, 집안, 경제력 모든 게 다 허위였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분노와 배신의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저는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혼과 함께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혐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니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결혼까지 했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저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했고 친정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회유해서 이혼만은 안 하려는 속셈이었겠지만 고소까지 진행하니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발악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저에게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죠. 알고 보니 저한테 그동안 뜯어간 돈을 모아놓은 계좌가 있었더라고요. 그 돈은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계좌를 압류하고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을 몇 번 마주쳤지만 한때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서늘하더군요. 제가 왜 그때는 저런 면을 알아보지 못한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저도 화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신경 쓰며 바쁘게 살고 있네요. 그게 벌써 코로나 전이니 시간 참 빠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그 결혼의 상처에서 다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제가 사기 결혼 당했다는 걸 얘기하면 주변에서 저보고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라고 그런 사람인 줄 알면 했겠습니까?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말릴 때 바보같이 그 사람의 거짓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요. 정말 저 나름 배웠고 똑똑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기를 당하는 걸 보니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분들께 이런 사기꾼 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위에 평판이 좋은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면서 다닐 수 있더라고요. 다음번엔 어떤 여자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결혼했던 것도 속이고 누군가와 또 결혼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과 1년여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헤어졌네요. 제가 소송은 이겼지만 솔직히 아직 분이 안 풀립니다. 사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은 돈도 그 사람과 결혼할 때 들어간 돈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네요. 그래도 집은 제 명의였으니 다행이었죠.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결혼할 때 꼭 다 알아보세요. 등본, 초본,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전부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일을 당하기 전까지 설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솔직히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이젠 절대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은 안 만날 겁니다. 미련했던 저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저 그럴 수 있겠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